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현대시 10강에 있는 작품 먼저 하고요. 좀 순서가 좀 우리가 어긋나 있죠. 네, 선생님 좀 필요한 작품들 먼저 좀 집중적으로 수업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시 수특 10강에 들어가 있는 거 섬진강 이게 연작시야. 그래서 번호가 있어. 몇 번? 15번. 그러니까 연작시 15번이라는 얘기는 앞에 1번부터 쫙 시리즈로 돼 있었다는 얘기지. 사실은 그동안 수능 특강에서는 뭐 3번, 그다음에 7번, 8번 뭐 이런 식으로 한 작품씩 나왔었거든. 근데 이번 수특에는 뭘 줬어? 15번을 준 거야. 연작시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뭐가 들어가 있어? 겨울, 사랑의 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계절감 뭐고? 겨울이고 뭐에 대한 얘기하겠다는 거야?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한번 해보겠다. 사랑의 이미지를 얘기하겠다. 이런 이미지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작품도 잠깐 얘기할게. 얘도 공통점. 뭐가 붙어 있어? 부제가 들어있죠? 네, 삽질소리하는 부제가 들어있는 삽질, 그러니까 좀 많이 좀 괜히 삽질하네 막 이런 게 생각나는데, 여하튼 감자 먹는 사람들이거든. 감자 먹는 사람도 혹시 니네 뭐 아는 거 없어? 고우라는 화가 아나? 그냥 안다고 해줘. 네, 그 작가의 그림 중에서도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림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도 그게 좀 나와요. 거기에서 이미지를 얻어서 영감을 받아서 쓴 작품입니다. 우리 앞에서 수특 수업 앞에 할 때 샤갈의 마을에 눈 내리고 기억나냐? 그 샤갈이 쓴 나의 마을, 그지? 거기서 영감은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뭐를 창작한 거였어? 시를 창작한 거였잖아. 근데 같은 패턴의 작품이 여기 뒤에서 한번 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작품마다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어떤 형식이나 전형성이 있거든. 그런 스타일들이 다른 작품에도 또 그게 못했다고 생각하면 돼. 또 쓰였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본 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은 사실은 첫 번째 작품부터 좀 보고 싶은데, 자, 보기 전에 문제를 좀 확인했어. 그랬더니 문제에 첫 번째 문제 공통점이지? 두 번째 문제 뭐 나왔냐? 보기 박스 있다? 뭐에 대한 보기 박스야? 가작품에 대한. 그럼 당연히 뭐부터 읽는 게 좋겠어? 보기를 먼저 읽으세요. 항상 얘기합니다. 그럼 작품에 대한 뭐가 나온다? 아웃라인, 틀이 나온다는 거야. 그지? 자, 뭐가 핵심인지 잡아봐. 김용택은 섬진강을 소재로 한 연작시에서, 아까 얘기했어. 그래서 번호가 몇 번 붙어 있는 거야? 15번 붙어 있는 게 머릿속에 딱 이해가 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모르는 시를 만났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보기 틀을 이용하라는 얘기지. 내 말 알고 있지? 네, 그래서 딱 적용을 하세요. 그 다음에 주제는 뭐라는 거야? 끈질긴 생명력을 간직한 민중의 공동체적 정서가 담긴 원초적 자연을 그대로 그려낸다 라고 말했어요. 결론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라는 거야? 끈질긴 생명력. 누구들의 모습? 민중들의 모습. 그렇지.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 그러니까 시에 뭐가 이미 나왔어? 주제가 나온 겁니다. 자, 특히 그는 섬진강을 반짝이는 빛의 이미지로 표현했고, 빛의 이미지를 쓰니까 어떤 감각이 두드러지게 사용될까 벌써 느끼 왔어. 시각적 이미지가 많겠구나. 딱 표현 느낌 오는 거잖아. 그지? 이는 농민들의 고된 삶에 대한 위로를 건너는 동시에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낸다. 이게 화자의 태도라는 거지. 농민들이 엄청 힘들게 살고 있고 민중들의 삶이 힘들지만 그것에 대한 태도는 뭐라는 거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에 안 읽었는데 이미 뭐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 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를 뭐 하면 돼? 들어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2번에 보기에서 우리가 크게 건져낸 거. 주제가 뭐다? 끈질긴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 민중의 생명력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뭘 많이 쓸 것이다? 시각적인 이미지를 많이 쓸 것이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다음 또 하나, 화자의 자세는, 화자의 태도적인 거는 농민들에게, 민중들에게 뭘 준다? 위로와 위안을 주는 따뜻함이 느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또 혹시 기억나냐? 앞에서 최두석의 성의꽃 했던 거 성의꽃? 성의꽃도 뭐 있어? 그럼 민중들의 삶에 대해서,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가 있었어? 하나씩, 한 입씩 지우고 본다 막 그랬잖아. 성의꽃을. 그지? 그럼 뭐가 있는 거야? 위로와 연민. 있어 없어? 있죠? 네, 그런 패턴들 비슷하다는 거야. 작가랑 작품이 다르지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 하다는 거야? 비슷하다는 거지. 알겠니?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본격적인 작품을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작품이에요. 자, 먼저 가작품 보시면요. 특별하게 연구별을 정확히 해놨니 안 해놨니? 연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선생님 연구별 안 돼 있을 때 내가 맨날 주장하는 거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 어떻게 읽으라고 연구별 안 돼 있으면? 대충 끊어서 읽는 이미지로 가셔라 그랬습니다. 기억나 안 나? 기억나죠? 네, 대충 끊어서 읽는다 생각하시면서 가면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산 사이 작은 들과 작은 강과 마을이 그랬어요. 산 사이에 작은 들과 작은 강과 마을이 겨울 달빛 속에 그만그만하게 가만히 있는 곳 그랬습니다. 그냥 어떤 걸 소개하고 있어? 우리에게 어떤 한 공간을 그냥 뭐하고 있다? 소개하고 있다. 자, 우리 아까 보기에서 봤듯이 뭐의 이미지 나와 있어?
시각적 이미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산 사이 작은 들과 작은 강과 마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되게 어디 속에 있었다는 이 공간의 이미지가 어디라는 거 알 수 있어. 자연 속에 존재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분위기가 되게 어때 보여? 조용한 곳이구나, 고요한 곳이구나 그런 게 느껴지죠? 네, 분위기를 먼저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 오래오래 농가 밭과 함께 가난하게 삽니다. 자, 거기에 살고 있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어? 이번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 가난하게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럼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뭐야? 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 아까 보기 박스에서 봤잖아. 이 사람들이 아마 누구를 가리킨다? 민중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이미 보기 박스에서 그리고 제목을 통해서 어느 계절일 거 예측했었어. 겨울일 거 예측했었지? 시각적 심상 쓰일 거 이미 느낌 왔었어 안 왔었어? 왔었지? 네, 그걸 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갑니다. 겨울 농길을 지나며 맑은 피로 가만히 숨 멈추고 얼어있는 시린 보릿잎에 얼굴을 대보면 자, 보릿잎인데 차가워. 촉각이네? 보통 우리 시리다, 촉각적인 이런 이미지 나오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상황이. 부정적 상황이라는 거든 차갑거든? 근데 거기다가 뭐 했어? 얼굴을 대보는 행위야. 야, 선생님이 아까 성애꽃이랑 비교해서 얘기했지? 차창에 성애꽃이 서려 있는데 그걸 하나씩 한 입씩 뭐하고? 지워보고. 마지막에 여기 어떻게 해서 걔도 얼굴 대본다고 그랬잖아. 그지? 어떤 태도,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야? 상대에 대한 뭘 갖고 있어? 폭력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 뭐야? 연민, 위로. 이거 아니야? 특히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을 때는 뭐로 보는 게 좋겠어? 위안.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따뜻한 피만이 얼 수 있고. 얘들아, 이 말이 뭔 말이니? 따뜻한 피가 뭐 할 수 있대? 얼 수 있는 거래. 따뜻해야지 뭐 할 수 있대? 얼 수 있대. 이거 무슨 표현이야, 일종의? 역설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일까? 역설 속에는 진리와 정의가 있잖아. 어떤 진리일까? 따뜻한 가슴만이 진정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녹을 수 있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걸까? 따뜻한 피만이 얼 수 있고 따뜻한 가슴만이 진정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녹을 수 있다라고 말했죠? 이게 바로 민중들이 갖고 있는 순수함. 상태가 순수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바뀔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맞니? 그러면서 이 순수성 때문에 시련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 따뜻해야지 얼 수 있고 가슴만이 있어야지 또 그 엉게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녹을 수 있다는 거야. 민중들의 속성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야. 순수하고 근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겨울에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라는 건 누구의 믿음이야? 화자의 믿음이지? 누굴 바라보는?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되네. 화자가 누구를 바라보며 민중을 바라보며 민중에 대한 뭐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 믿음을 표현하고 있지? 그 믿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뭔데? 시련을 뭐 할 거라는 믿음. 그렇지. 이겨낼 거라는 믿음. 니들이 해낼 거라는 믿음. 힘들지만 해낼 거라는 그런 마음을 내가 너한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알겠니? 선생님도 너희들한테 좀 가지고 있어봐도 될까? 고3 수험생은 누구나 다 힘들어.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너희들의 부모님도 나도 다 거쳐왔다고. 그 시간은 그 기간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나 이겨낼 거라고 믿는 거야. 내 자식들이니까. 나한테 배웠으니까 해낼 거라고 서로가 믿으면서 가는 거지. 내 말 이해되겠냐? 그럼 겨울이 이미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뭐야? 지금 여기서 시련의 시간이지? 시련의 시간에 나는 뭐 한다는 거야?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전체를 묶으면 결론적으로 뭐야? 민중에 대한 뭘 보여줬다? 믿음. 왜? 민중이란 존재는 뭐 할 거니까? 순수성이 있으니까,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 파트 끝났다고 해도 되겠어? 되겠어. 자, 두 번째 파트 이제 가볼게요. 달빛, 산빛을 머금으며. 얘들아, 달빛과 산빛을 머금어 어때? 자, 달빛, 산빛 나왔으니까 부터 이미지, 감각은 당연히 뭐 됐어? 시각이죠? 달빛 나왔으니까 시간적 배경은 또 언제야? 밤이죠? 네. 그럼 얘들아, 깜깜한 밤에 달빛이야. 그러면 달빛만 환하잖아. 그럼 달빛이 나름대로 뭘 역할을 하겠어? 등불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냐? 빛을 갖고 있으니까. 여하튼 간에 달빛, 산빛을 머금으며 설이 낀 풀잎들을 스치며 강물에 이르면. 자, 여기까지 무슨 이동을 보여주고 있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하는 무슨 이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공간 이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강물에 와서 또 봤다는 거야. 참고로 말하면 이 강물은 무슨 강물이었을까요? 보기에서 나왔는데 김용택 시인이 즐겨 말했던 거 무슨 강? 섬진강이라는 거죠. 잔물결 그대로 반짝이며 가만가만 어는. 자, 강물이 얼어있을 때 살당김의 잔잔한 끌림과 이 아픔. 자, 살당김이 느껴지는 끌림이 있고 이 아픔이 있대. 이게 바로 우리 민중들이 겪어내야 되는 뭐야? 시련이지?
바람이 너무 차가워, 매서워. 그럼 어때? 이 살 당기는 그 느낌 난다는 거잖아. 이 되겠지? 땅을 향한 겨울 풀들의 몸 다 누인 이 그리움. 자, 풀들이 몸을 다 누였대. 그지? 왜 이렇게 표현한 거지? 겨울에 풀들이 제대로 살아있는 게 있냐 없냐? 없잖아. 그러니까 다 몸을 다 누였다고 표현했고요. 이것이 뭐라고 표현했어? 그리움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겨울 풀들은 어떤 그리움을 갖고 있을까? 다시 뭐 할 그리움? 다시 뭐 하기 위한 그리움? 계속 이렇게 있어? 다시 뭐 해야 돼? 일어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일어서는 계절은 언제겠어? 봄에 대한 그리움. 그렇지. 봄의 이미지는 뭐로 보면 되는 거야? 생명에 대한 그리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 말 이해되겠냐? 그러면서 땅을 향한 겨울풀들의 몸다 누인 그리움 그랬으니까 사람처럼 표현한 무슨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의인법 가능하죠? 네, 의인법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 그리움은 누구의 그리움이겠냐? 누구의 감정이겠냐? 그렇지. 화자의 감정이지 않겠어? 화자가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입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다 뭐다?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말 이해되십니까? 된 거 같죠? 자, 그 다음 갑니다. 당신. 당신? 아, 감탄사야. 감탄사 나왔으면 무슨 표현법 가능해? 무슨적 표현? 아, 감탄사는 무조건이지 뭐. 무슨적이야? 영탄적이지? 맑은 피로 어는 겨울 달빛 속의 물풀. 겨울 달빛 속의 물풀인데 맑은 피로 얼어있대. 맑은 피라는 거는 이 피의 속성이 뭐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순수하다는 거야. 근데 얼어있는 겨울 달빛 속의 물풀이래. 그럼 이 물풀은 순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뭐를 겪고 있다는 거야? 시련을 겪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순수성을 갖고 있는 상태로 시련을 겪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 순수성으로 인해서 그 시련을 뭐 할까? 이겨낼 거라고 본다는 거지. 그래서 그 풀빛 같은 당신을 뭐 한다? 사랑합니다. 아까는 믿는다고 하더니 이번엔 뭐 한다고 말했어? 사랑한다 라고 말했죠. 왜? 앞에 말로 치환하면 이거는 뭐랑 같은 말이야? 믿음. 지금은 얼어있지만 맑은 피를 갖고 있어. 순수하니까 다시 뭐 할 거라고 믿는 거야? 극복할 거라고. 그죠? 생명의 극복에 대한 믿음.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런 너를 사랑해. 근데 그걸 갖고 있는 존재가 누구였지? 보기박스 기준으로 말해봐. 민중. 결론 누구를 믿고? 민중을 믿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얘기야? 민중을 사랑합니다. 이유는 현재 뭐를 겪고 있어도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걸 뭐 할 거라고? 이겨낼 거라고 믿는 너희들의 생명력과 너희들의 순수성을 믿겠다 이 말이지. 내 말 이해됐니? 그래서 믿고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쓴 거야. 선생님이 크게 봤을 때 몇 가지 파트로 나눠본 거야? 두 가지. 앞에는 어디로 끝나? 미슈입니다. 뒤에는 어디로 끝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요? 자, 주제 정리 따로 안 할게요. 왜 따로 안 해? 아까 보기 박스에서 다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니 안 나왔니? 나왔죠? 결론적으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였어? 민중들의 생명력, 민중들의 순수한 생명력, 끈질긴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자는 그런 민중들, 즉 시적 대상의 민중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믿음과 사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화자의 태도 직접적으로 노출됐니 안 됐니? 직접적 노출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어렵냐? 어려운 건 없죠? 오케이.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아까 봤던 2번 문제 먼저 보고 갈까? 자, 보기 기준 해석합니다. 1번 보세요. 작은 들과 작은 강과 마을의 모습을 농가 밭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연결시킨 것에서 역시 전반부죠? 전반부는 항상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작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의미부여. 화자는 섬진강을 민중의 삶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다. OXO. 삶의 공간이라는 얘기죠. 자, 시린 볼이니까 따뜻한 피로 촉각적 심상 대비시켰다. 맞아? 그래서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뭐하니까? 따뜻하니까 촉각이고 대비된다.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오케이. 화자는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잃지 않는 민중의 모습 맞아? 맞죠?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 왜? 피가 뭐하니까? 따뜻하니까. 그래서 얼어있어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맞네요. 자, 달빛, 산빛, 풀빛과 같은 자연물과 빛을 결합시킨 이미지로 여기까지 작품 내용 맞아 틀려? 맞죠? 섬진강을 표현한 것에서 여기까지 작품. 자, 후반부. 화자가 시적 공간인 섬진강변의 서정적 분위기를 살려내고 있다. 서정적 분위기를 살려낸다. 맞아 틀려? 맞죠? 왜? 보기에서도 이미 말했잖아. 작가가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말 됩니다. 4번 보세요. 땅을 향해 몸 다 누인 겨울풀의 모습을 부각하는 것에서 자, 땅을 향해 몸 다 누이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지? 그죠? 이거는
삶의 고통으로 인해 좌절한 농민의 모습을 환기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떠올릴 수 있다. 이거는 좌절한 농민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건가? 아니, 그렇게 있지만 조만간 다시 뭐 할 거란 얘기야. 이겨낼 거라고 바라보는 게 화자의 입장이잖아. 좌절로 그냥 끝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X지. 틀렸네. 다음 몇 번이야? 잘못한 거 4번이겠죠? 5번 볼까요? 맑은 피로 어는 물풀에서 풀빛 같은 당신을 떠올린다면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랬죠? 이거는 화자가 농민들의 고된 삶에 대해 뭐를 건네고 있는 거다. 위로 건네고 있는 거다. 맞아, 틀려? 맞죠. 더군다나 보기 기준으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다 무한말로 보시면 돼. 맞는 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된 것 같아요. 오케이. 됐으면 3번 문제. 오이? 감정. 왜?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지? 또 믿습니다. 라고 말했지? 그럼 화자가 자기의 정서와 태도를 어떻게 말했어? 직접적으로 표출한 거지. 믿습니다. 화자의 태도잖아. 사랑합니다. 화자의 뭐야? 정서지. 직접 표출. 돼, 안 돼? 되죠. 내 말 이해했어? 오케이. 그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면 직접 표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되셨으면 3번 보기 박스 활용해서 어떤 작품으로 갈까? 나 작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보기 박스 봤더니 아까 보여줬던 나 작품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쓱 나올 거란 얘기야. 자, 봅니다. 나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이게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그랬지. 보통 예술하는 사람들은 뭔가 영감을 받아야지만 자기 작품 활동 창작이 되거든. 왜? 아무것도 없는 무형에서 유형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뭔가 영감을 주는 어떤 소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때로는 예술끼리도 영향을 준다는 거지.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소설을 쓰기도 하고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시를 쓰기도 하고 이렇다 이거야. 여하튼 상호 텍스트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작품은 그림의 분위기와 장면을 재현하는 동시에 자, 그림 속에서 분위기와 장면이 나타난대. 또한 시적 화자가 유년의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노동으로 지친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대. 전반부 시의 내용은 이렇다는 건 전반적 내용은. 그 다음에 후반부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 새벽에 내리는 비로 새로운 시적 상황을 재현하며 분위기를 전환시켰다고 했으니까 앞에 분위기랑 뒤에는 조금 뭐해질 거란 얘기야? 달라집니다. 이 말이지. 그지? 그럼 조금 달라진다는 얘기는 여기가 너무나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어.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삶에 대한 뭐를 조금 얘기할까? 소망과 희망을 좀 얘기하는 방식으로 바뀔 거다 이 말이지. 예측이 돼 안 돼? 되고요. 그 계기가 되는 소재로 뭘 쓸 거라는 얘기야? 비. 근데 그냥 비는 아니고 어디에 내리는 비? 새벽에 내리는 비가 그 역할을 해줄 거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수특에서 현대소설 비 오는 날 했었잖아. 비 이미지 긍정 부정? 거의 대부분 우리 소설 속의 비는 부정 아니었나? 근데 이 작품에서는 비가 새로운 시적 상황을 해주면서 분위기를 뭐 해주는?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비라는 역할이 어떤 식의 이미지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 긍정에. 자, 여기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거 똑같은 소재라도 작품 속 상황에 따라 의미는 항상 뭐하다? 의미는 항상 뭐하다? 다르다. 그래서 항상 그 소재가 사용되고 있는 뭘 잘 이해하라고 그랬어? 상황 이해를 분명히 하시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선생님이 니들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 시 문제에서 잘 나오는 유형, 올해 수능에도 있었어. 잘 나오는 유형 중에 뭐 있다고 그랬어? 서로 다른 시, 같은 시어, 의미가 뭐한 거? 다른 거. 내 말 알겠지? 그래서 그 시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오케이. 근데 서로 다른 시, 같은 시어인데 의미가 뭐 할 수도 있어? 비슷할 수도 있지. 보통은 다른 걸 내기도 하는데 비슷한 걸 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 잘 보고 대답하라는 거야. 선생님이 이거 나오면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무조건 고르지 말고. 알겠냐? 알뭘? 오케이. 갑니다. 갑시다. 어디로? 나 작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나 작품은요. 제목이 그대로 고흐의 작품 그대로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삽질소리 정진규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별로 매우 유명한 작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작가는 좀 아니지. 자, 어떤 노래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얘도 또 딱 봤더니 뭐가 없니? 연구별이 없습니다. 연구별 없을 때 당황하지 말고 뭐 해라? 대충 끊어 읽는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가 얘기가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냥 한 번씩 잡아내세요. 그 기준은 뭐를 이용한다? 보기를 이용한다. 여하튼 크게 봤을 때 이 시는 전반부랑 뭐로 나뉠 수 있다는 거야? 후반부로 나뉠 거란 얘기지? 전반부의 내용은 안 읽었지만 뭐가 나올 거라는 거야? 고통스럽고 고단한 삶의 모습이 나올 거다 이 말이야. 안 봐도 삼천이지 뭐. 왜? 보기에서 그렇게 말해줬으니까. 알겠니? 됐어. 갑니다. 자, 우리들도 그렇게 둘러앉아. 우리라는 말 나왔거든. 우리말에는 나와 너가 뭐 돼 있어? 결합돼 있지? 이미 화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자가 누구의 상황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먹던 때가 있었다. 먹던 때. 과거를 뭐하고 있어? 회상하고 있죠? 우리 아까 보기박스에서 유년 시절에 대한 뭐 있다고 분명히 얘기 나왔었니? 회상 있다고 얘기 나왔었잖아. 그대로 진술되고 있어요. 불빛 흐린. 언제나 불빛 흐린. 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당연히 운율감 있고요. 내용이 계속 뭐 되는 거야? 불빛 흐린.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언제나 불빛이 흐렸다 그래서 엄청 흐리다라는 거 강조한 거 아니야? 그럼 일종의 이거 뭐야? 의미를 뭐 했다? 심화시켰다. 괜찮죠? 점층적으로 표현했다. 돼야 하는데 당연히 되지. 그러니까 선택지에 이런 말이 나오면 상황을 보고 그 말 쓸 수 있어. 그 말은 안 되겠는데 OX 이걸 판단하는 거야. 네, 누차 강조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돼요. 저녁 식탁이 누구의 손 하나가 잘못 놓여도 삐걱거렸다. 손만 잘못 놓여도 식탁이 삐그덕거렸대. 그 식탁이 제대로 된 식탁이 아니란 얘기지? 그럼 왜 제대로 된 식탁이 아니야? 그 정도로 뭐하다는 거야? 제대로 된 걸 갖출 수 없어. 가구를 제대로 갖출 수 없을 정도로 뭐하다라는 거야? 가난했다. 빈약한 빈곤한 생활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셋째 형만이 언제고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자, 셋째 형 왜 떠나려고 그래? 여기가 너무 뭐하니까? 가난하고 고단하고 배고프고 힘드니까. 잘 삶아진 굵은 감자 알들처럼 비유적으로 썼어요. 비유 중에서도 뭐야? 직유입니다. 그럼 원관념이 뭘까? 얘 보조관념이잖아. 원관념이 뭘까?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의 손처럼 그랬어요. 서걱서걱 흙을 파고 나가는 삽질 소리들을 꿈속에서 들었다. 자, 삽질 소리 그랬네. 서걱서걱 삽질. 땅을 파내는 소리죠. 보통 삽질은 누가 하는 모습이지? 노동자의 모습이잖아. 노동자. 그지? 노동자의 모습 아니냐? 노동자? 그럼 노동자는 육체 노동이잖아. 그지?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 하루의 삶이 되게 뭐 하겠어? 물론 정신 노동하는 사람도 힘든데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도 되게 어때? 고단한 삶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어디에서도 들린대. 어디에서도 꿈속에서도 들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잘 삶아진 굵은 감자 알들처럼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의 손처럼 서걱서걱 흙을 파고 나가는 삽질 소리들을 꿈속에서도 들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다 보조관념이거든? 보조관념인데 그럼 원관념은 뭐야? 삽질 소리가 원관념이 되거든? 그럼 삽질 소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결론적으로 뭐였어?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이해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 서걱서걱 흙을 파고 가는 삽질 소리거든. 이건 어떤 감각 이용한 거야? 감각적으로 말하면 청각 이용한 거고요. 여기 마디가 굵은 우리 식구들의 손이라는 건 뭘로 확인했니? 마디 굵은 건 눈으로 확인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 일종의 뭐라고도 볼 수 있어. 확장적으로 보면 시각적이다. 꼭 색깔만 나와서가 시각이 아니야.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참고합니다. 이해됐어요? 됐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누구나 삽질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다 잘하는 건 아니래.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었다. 어머나,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 우리는 타고난 뭐라는 거야? 노동자들이다 이거죠? 우리는 타고난 농민들이다 이거죠? 그럼 자기들이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 타고났다 그랬으니까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네. 그러지?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나 봐.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봐라고 받아들이는 모습.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한번 끊겠어요. 맨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묶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에 어디에 해당돼? 전반부죠? 어떤 모습이 느껴져서 삶에 대한 다 묶어. 맨 처음부터 여기까지 삶에 대한 뭐가 느껴져? 고단함이 느껴집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 전환될 포인트가 남았잖아. 전환을 시키는 소재는 뭐였어? 새벽에 내리는 뭐부터 시작이야? 비. 나오네요. 새벽에는 빗줄기가 조금 창문을 두드렸대. 어머나, 새벽 시간 나왔어. 얘들아, 시간 중에 새벽은 뭐의 상징이야? 밤은 약간 어디야? 시련, 고난. 그잖아? 새벽은 조금 있으면 아침이 뭐 할 거야? 밝을 거잖니? 뭐의 이미지를 보여줘? 희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새벽에는 빗줄기가 조금 창문을 두드렸대. 자,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다 표현했네. 일종의 무슨 식으로 표현한 거야? 뭐 흔한 표현이긴 하지만 의인법입니다. 알겠지? 화류법 되니 안 되니? 되죠? 왜? 빗줄기는 생명력 없는데 생명력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화류도 되긴 돼요. 그런데 그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고 제일 부드러웠대. 긍정 이미지, 부정 이미지? 긍정 이미지. 새싹들이 돋고 있으리라 믿었다. 자, 새싹들은 그럼 뭐 때문에 돋아났다는 거야? 빗줄기 때문에.
빗줄기의 부드러움으로 새싹들이 다시 돋아나고 있다는 거야. 어머나, 새싹이라는 건 뭔데? 이제 막 새로 시작하는 삶 아닌가? 따라서 이거는 삶에 대한 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희망. 그 희망을 믿고 있는 거지. 아, 멋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알파고보다 인간이 멋있는 이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으니까. 또 도전할 용기를 내보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완벽한 사람은 없어. 그래서 인간이 멋있는 거야. 어떻게 완벽하니? 완벽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신이지. 기계고. 내 말 알겠냐? 실수와 도전을 두려워하면 안 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자꾸 실패하고 자꾸 도전을 먼저 해야지. 도전하고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거야. 그걸 믿는 거야. 내가 지금 현재 힘들어도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걸 믿고 가는 거야. 이 사람 마음속에 그게 생긴 거죠. 오늘은 하루쯤 쉬어도 되리라. 아, 하루쯤 쉬어도 된대. 이거는 일종의 뭐가 돼? 따뜻한 위안이 되는 거지. 식구들은 목욕탕에 가고 싶었다. 이 목욕탕의 이미지가 뭐랑 연결되니? 휴식과 연결되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말 이해되겠소? 됐니? 그래서 하루 정도는 그래도 하루쯤은 뭐 하고 싶어? 찜질방 가서 좀 식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쉬고도 싶다. 라는 화자의 모두 살짝 느껴져. 소망, 어린 모습도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동안의 삶은 너무 고단해서 제대로 된 휴식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없었던 것 같아? 없었던 것 같죠? 그러나 잠시 찾아오는 가족과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무슨 시간일 수 있다는 거야? 휴식과 위로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후반부, 새벽에는부터 후반부죠? 여기서 이제 무슨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거야? 희망과 뭐의 이미지? 희망과 위안, 화자의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네요. 된 것 같죠? 그리고 이 시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건 결론적으로 뭐로 보면 돼? 고단한 삶과 그 속에서의 희망,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죠? 네. 이해됩니까? 네, 돼요. 자, 시적 표현, 감각적인 거 좀 들어가 있었어요. 네, 의인법, 뭐 화류법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상징성 당연히 있었죠. 비유도 있었습니다. 상징과 비유는 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라 원래 잘 정리 안 해. 하도 쓸 게 없어서 해주는 거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네, 그냥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보기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거, 전반부랑 후반부에서 화자의 정서 상태에 뭐가 있다?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뭐? 고단함을 얘기했고요. 후반부에는 뭐를 얘기했다고? 위로, 소망을 얘기했다는 거. 예. 시 정서의 전환, 정서 및 태도의 전환이 있었다라는 거. 네. 요거를 꼭 기억하셔라. 이게 중요한 거죠.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미지를 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년 시절을 잠깐 뭐 했었어? 회상했죠? 네, 뭐 먹던 시절이야. 이게 지금 뭐 먹던 시절을 잠깐 얘기하는 거였어. 과거, 네, 감자 먹고 있었던, 네, 가난하고 고단했던 삶을 살았던 유년 시절의 모습을 우리한테 회상적으로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상징 얘기했는데 삽질 이런 게 다 이 사람들의 계층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 어느 계층이라는 거야? 노동자, 농민의 삶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참고 감자라는 얘를 뭐라고 해야 돼? 곡물이라고 해야 되냐? 감자라는 이 음식의 타이틀, 우리가 구황작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구황작물이 뭐냐? 농사가 잘 안 됐을 때, 흉년이 들거나 그랬을 때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작물 중에 하나인 거야. 구황작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감자를 먹고 있다는 건 사실은 다른 게 잘 안 돼서 그나마 뭘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야. 감자를 먹고. 이런 이미지가 베이스에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먹는 사람들, 먹을 게 감자밖에 없다는 건 삶이 되게 생기가 되게 뭐하다. 생기가 어렵다라는 이미지를 감자라는 음식 속에서 이미 주고 있는 거야. 내 말 알겠지? 응. 너희들 어른들 세대는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이제 선생님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6.25 전쟁 겪고 난 후고 막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정말로 감자, 옥수수로 끼니 때웠다라는 표현 많이들 쓰시거든. 그다음에 미군에게 받아온 밀가루 가지고 그거 치대가지고 수제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안 먹고 싶다고 그런 표현들 쓰시거든. 그런 이미지야. 구황작물이라는 표현 씁니다. 감자라는 음식의 상징적인 의미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음식이 아니야.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이거라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지? 알겠냐? 네, 좋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2번 문제 아니고요. 3번 문제 갑시다. 보기 개념 다 확인했으니까 자, 문제 그대로 확인합시다. 자, 1번 보세요. A 부분에서 얘기하겠대. A 부분이 맨 앞부분이었죠?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었거든? 우리들도 그렇게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먹던 때가 있었다는 역시 작품 내용이죠.
화자가 그 그림을 매개로 과거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다. 시상을 시작하고 있다. 맞죠? 두 번째, B부분, 네, 삼행부터죠. 언제나 불빛 흐린 저녁 식탁이 삐거덕거렸다는 것은 청각적 심상, 되죠? 소리니까 삐걱거리는 건. 유년 시절 화자의 집안 풍경이고요. 가난했고요. 침울한 분위기. 다 맞네요. 그죠? 오. 그 다음, C부분, 그 뒷부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침묵과 언제나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는 형의 모습 대비시켰대. 침묵하는 모습과 떠나는 모습의 대비. 가능하죠? 자, 의미는 가족 간의 갈등과 위기를 비판적으로 인식, 이거 가족 간에 지금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 갈등과 비판이 있는 모습이냐? 그건 아닌 거지. 네,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 보겠네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인 거야? 3번이었네요. 4번도 볼게. D부분. 누구나 삽질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쉬워져? 가난했던 시절을 구체한 것이고 맞고요. 고된 노동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맞죠? 그 다음 이 부분. 비가 내리는 새벽에 새싹들이 돋고 있었다고 믿고 있다라는 것은 작품 내용이죠. 의미부여. 가족이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뭐 되고 있다? 전환되고 있다. 왜? 고된 상황에서 뭐로? 희망을 보고 있는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다. OX? O.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항상 선택지는 전반부랑 후반부. 작품 내용이 있고 그것에 대한 뭐 부여한다? 의미 부여. 의미 부여에 대한 무슨 판단? OX 판단요. 네,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은 안 바뀌어요. 수능에 대한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뭐만 바뀐다 그랬어? 텍스트만 바뀐다 그랬잖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됐습니다. 자, 개별 문제 2, 3번 풀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몇 번 문제로 올라가면 되니? 1번 문제로 올라가면 되네요. 자, 가봅시다. 1번 문제는 당연히 두 작품의 무슨 점 찾으라고 할까? 공통점 혹은 차이점 이런 거 찾으라고 하죠. 가봅니다. 적절한 걸 고르랍니다. 1번 보세요. 자, 가와 나는 모두 자, 둘 다 동시에 생각하래. 근데 동시에 생각하라 해도 우리 머릿속에 좀 더 잘 이해된 작품 있잖아. 걔를 기준으로 움직이라고 그랬잖아. 가 나중에 뭐 움직일래? 방금 한 나로 생각해볼까? 그럼 나는 자연의 관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 자연의 관찰했나? 아니, 그림을 통해서 과거를 유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거였죠? X. 가는 되겠네요. 나가 안 되는 거였어. 가와 나는 모두 대화체를 활용해서 했어. 대화체 그럼 뭐 해야 돼?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네. 가는 그대. 이런 게 있었거든? 대화체라고 할 수 있겠지. 나에는 그런 거 있냐? 안 되거든? X. 나 때문에 안 됩니다.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어미를 활용한 시행의 종결로. 자, 시행 종결이 유사한 어미가 나왔었나? 나부터 먼저 확인해봐. 있니? 다로 많이 끝나고 있죠? 네, 나는 있네. 그럼 시상전개의 통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가에도 비슷한 종결어미가 반복되고 있나? 확인해볼까? 가에는 어떤 종결어미 반복되고 있냐? 없나? 가난하게 삽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비읍니다가 반복되네요. 그죠? 종결어미니까 문장이 종결되는 부분에서 찾아야 되잖아. 내 말 지금 이해했겠지? 여기는 비읍니다로 반복되고 여기는 다로 반복되고 있네. 뭐 통일성 부여한다. 맞겠지 뭐. 맞네. 다 몇 번이야 그럼 적절한 거. 3번이죠? 가와 달리 나는. 그럼 가는 생각하지 마. 나만 생각해. 원경에서 근경 이동이야? 아니 원경에서 근경 이동은 오히려 어디요? 가가 더 맞죠? X. 왜? 마을 공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이미지들을 얘기하고 그 마을에 있는 강물 얘기를 하고 풀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 원경에서 근경으로. 마을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강물 그다음에 풀 이렇게 오니까. 그죠? 가만히 있고 나에는 없어요. 나는 그림이었어. 자, 나와 다릅니다. 가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를 사용하여 역동적 분위기야. 역동 그러면 막 뭐 해야 돼?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나? 현재 시제는 꼭 틀린 건 아닌데 역동적 분위기라고 말하긴 좀 어때? 막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니지, 그지? X.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나마 제일 적절한 거 하나 찾으라고 했으니까 몇 번 찾으시면 된 거야? 3번으로 네, 비읍니다와 뭐뭐다, 뭐뭐니다의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찮겠어?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투 현대시 10강 네, 작품을 마무리 한번 합니다. 괜찮겠지? 복습하시고 네, 문제도 다시 한번 보시고 변형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지? 잠깐만. 고전 3문으로 갈게. 144쪽. 필기도가 안 갖고 왔나? 나 뭐 펜 하나만 빌려줘. 자, 고전 3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쭉 읽어봅니다. 이거는 니들이 많이 아는 거야. 광문이 나오는 거. 박지원 소설이라 중요합니다. 박지원 소설은 원래 소설, 한문 소설이지?
그것만 알아두고 우리한테 주는 건 한문으로 주지 않습니다. 쫙 읽어봅니다. 1차 읽으세요. 여기다 공부하고 있는 팀 맞지? 정민아, 자면 안 돼. 똑바로 앉아. 한번 읽었어? 자, 다 읽으십니까? 자, 한 번 다 읽었지? 응. 이거. 광문자전은 초등고등학교 아이들 시험범위에 들어가서 좀 미리 좀 땡겨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후반부 작품이 시험범위 좀 들어간 애들이 있어. 근데 정규 수업에 다 소화를 못하니까 그거는 좀 그냥 미리 촬영 강의로 주는 애들도 있고 좀 그러거든. 그래서 8강 할 거고 11강이랑 시간 되면 11강, 13강 이렇게 할 겁니다. 고전소설 3개 먼저 하겠습니다. 알겠지? 알겠냐? 갑시다. 자, 오늘은 광문자전 하는데요. 우리 지금 수능 특강 고정 3문 8강이죠. 요거 작가 이름 잘 기억해라. 어떤 작가?
박지원 소설입니다. 박지원. 박지원은 원래 기본적으로 무슨 소설 썼다? 한문 소설을 써요. 한문 소설. 물론 우리에게 줄 때는 다 한글로 다 뭐 해서 줘? 풀어서 주죠. 그런데 박지원 소설은 한문 소설임에도 중요한 게 있어. 당시 양반들을 뭐 한다? 비판합니다. 양반들이 갖고 있던 그런 삶의 태도나 자세를 비판하는 거야. 양반들이 당시에 어떤 걸 많이 했는데 부정부패, 부귀영화 추구, 백성들 괴롭히기 이랬단 얘기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조심할 게 있어. 박지원은 양반 자체를 없애야 된다. 신분을 철폐시켜야 된다를 주장한 사람이 아니야. 양반이 양반다워야 된다라는 걸 주장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양반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양반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윤리나 도덕성을 다른 인물에게서 찾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다른 인물이 같은 4대부 양반이 아니라 뭐였어? 오늘의 주인공 광문이처럼 평민?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이 소설 말고 우리 예덕선생전이라는 작품도 있거든. 예덕선생전. 네, 거기서도 엄행수라는 인물이 나와. 직업이 똥 푸는 사람이야. 똥 푸는 사람. 뭐야? 야, 4대부야? 아니잖아.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성실하고 올곧고 바르고 격식을 지키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뭐 할 만하다? 배울 만하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덕이나 윤리, 격식에 대한 걸 배우란 얘기지 양반을 없애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내 말 알겠지? 그래서 박지원은 끝까지 한문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마지막까지 이 사람 무슨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양반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글을 쓰는데 한글로 쓰지 않아. 김만중과는 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지. 내 말 알겠지? 그래서 박지원의 사고체계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러나 작품 내용상으로는 뭐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 양반 비판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은 그렇진 않지만 박지원 소설 중에는 고전 소설이지만 1인칭으로 전개되는 것도 그 다음에 액자소설 형식으로 전개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박지원 소설 나오면 긴장하시고 정확하게 작품을 분석해 놓으셔라 이거야. 중요하다 이겁니다. 알겠지요? 선생님이 현대소설 수업할 때 누구랑 누가 영순이라고 그랬어? 이청준, 박완서, 박경리 작품들 나오면 영순이 작가들 작품이라고 그랬잖아. 꼭 분석 잘해놓으라고 그랬잖아. 고전소설에서 영순이 작가 중에 한 명이 박지원이야.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됐습니다. 사설이 좀 길었어요. 자, 근데 소설 읽기 방식은 똑같거든. 보기 박스에서 먼저 기본 아웃라인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면 돼? 작품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이번 문제에서는 특별히 보기 박스 활용할 만한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니? 너무 소설이 어렵게 느껴져서 잘 못 읽겠거든. 적절하지 않은 문제의 선택지를 대충 봐. 그래서 아 이야기 흐름이 왜냐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5개 중에 하나만 틀린 말이고 나머지는 맞는 말일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적어도 이런 흐름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조금이라도 좀 감을 좀 잡은 다음에 들어가셔야지만 흐름상으로 따라갈 것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여기 경우에 특별하게 쓸만한 보기 박스가 없어서 우린 그냥 본격적으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인물 소개가 나오고 있네.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뭐 했다고? 인물 소개. 야 4대부는 당연히 아니고 신분 계층이 뭐래? 거지 새끼. 이거죠? 최하층민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일찍이 종로의 저작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했대. 이상하네. 같은 거지인데 광문을 추대한대. 패거리에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었대. 아 광문이한테 너 여기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서 가게 됐죠. 이렇게 소굴을 지키게 한 요거가 계기가 돼서요. 네, 요거 때문에 광문이가 뭘 써? 누명을 쓰게 됩니다. 광문이가 누명을 쓰게 되죠. 누명을 쓰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너 여기 지키고 있어. 그리고 다른 거지들은 이제 그 짓 하러 나간 거야. 자, 그러다가 하루는 얘들아 소설에서 하루는 그날 밤 그때 이런 말 나와. 그럼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 사건의 날. 사건이 나올 거란 얘기죠. 누구랑 관련된 사건이겠어? 누구랑 관련된 사건? 오늘의 주인공 누구요? 광문이 아니요. 자, 광문이랑 관련된 사건 나옵니다. 자, 눈이 내렸어. 거지 아이들이 빌려 나가고 그중 한 아이만 병이 들어 못 나갔대.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처량했어. 광문이 너무도 불쌍하여 나가서 몸소 나가 밥을 빌어 왔는데 자, 여기서 잠깐. 광문이가 원래 소굴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몸소 나가서 밥을 빌어 왔대. 이거 광문이의 뭐야? 행동 나왔지? 행동. 이 행동에서 느껴지는 광문이의 모습 한번 캐릭터 한번 잡아봐. 원래 얘는 소굴을 지키는 게 얘 일이거든? 근데 지금 병 들어서 죽어가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몸소 나가 밥을 빌어 왔대잖아.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했다잖아. 물론 아이가 이미 죽어버렸지만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자, 광문이의 첫 번째 행동에서 느껴지는 캐릭터 한번 말해볼래? 착하다. 또 다른 애를 뭐해?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 어떤 인간이요?
어떤 인간이요? 이타적인 아이라는 게 좀 느낌이 오는데요? 이거 아니야. 내 말 이해됐죠? 야, 인물의 말과 행동이 나오면 그걸 통해서 그 인물의 못 빨리빨리 잡으라 그랬어. 성격 잡아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놀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읽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아, 이런 행동을 했어? 아, 이런 캐릭터구나. 머리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글자만 읽고 있으면 어떡해. 알겠지? 알몰. 알지? 오케이. 그다음 갑니다.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 광문이가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했대. 이 의심. 아까 얘기했던 이게 광문이에게 끼쳐지는 누명이죠. 광문이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네가 애를 죽였구나. 이렇게 다른 거지들이 의심을 했대. 다 함께 그래서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광문이 밤에 기어나가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했대.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가 꽁꽁 묶으니 광문이가 하는 말이 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온 것이에요. 도덕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 알아보세요. 라고 해서 자기의 뭐를 정직함을 주장했다 이 말이죠. 누가? 광문이가. 근데 우린 독자 입장이니까 광문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 거 이미 뭐하고 있어? 알고 있죠? 그래서 광문이의 또 하나의 캐릭터, 아, 얘는 뭐한 사람이구나. 정직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에피소드 계속 가볼게요. 말이 몹시 순박함으로 집주인이 광문이가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서 말투에서 느꼈다는 거야. 새벽녘에 풀어주었어.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겁니다. 자, 광문이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가 지금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연달아서 보여주고 있죠? 거지 아이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거지 아이를 잘 해주려고 했다는 거. 두 번째는 도덕질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는 것까지 네,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 있었어요. 그 다음 갑시다.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을 달라 하여 가지고 떠났어. 집주인이 몹시 이상히 여겨 그 뒤를 가보니까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포교 와서, 자, 그치? 교로 끝나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다리 이름을 알았지? 다리 밑에 와서 그 시체를 던져버리는데 광문이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시체를 싸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서 공동묘지에다가 묻어주고 중얼거리고 울고 했대. 또 광문이의 행동이 나왔네. 이 행동에서 느껴지네. 광문이 어떤 성격? 이타적이죠? 맞냐? 죽은 아이의 시체를 얘가 수습하려고 거적까지 일부러 가져가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의 집주인. 이유를 물었어. 광문이 그제야 이렇게 된 상황을 말했어. 집주인이 내신 광문을 의롭게 여겨. 아, 이 새끼 나름 의로운 아이구나 라고 여겨서 집에 데리고 와 의복을 주며 후히 대우했다. 그리고 마침내 광문에게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천거하여, 천거가 뭐지? 추천하여 고용인으로 삼게 하였다. 그러면 거지에서 지금 뭐가 됐어? 약국에 취직했지? 약국 고용인의 역할을 하게 됐다 이 말이잖아. 그지? 이렇게 된 이유는 광문이의 어떤 성격이 인정받아서 이타적이고 정직한 행동을 의롭다라고 인정받아서 의롭다고 의로움. 알겠냐? 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또 에피소드가 완전히 종결이 됐어요. 하나 끝.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개가 끝났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오랜 후 어느 날에도 또 외목한 척. 왜 어느 날 이런 말 또 왜 나왔을까? 이날은 또 무슨 날? 사건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자주 뒤를 돌아봐. 자꾸 뒤를 봐. 야, 얘들아, 이 행동의 의미가 뭐야? 뭔가 의심적인 게 있으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 아닌가? 뭔가 뒤가 캥겨 불편해.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가 걸렸나 안 걸렸나 살펴본 다음에 문을 받고 나서는데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어. 이 부자는 누구를 고용한 사람들 가리키는 거지? 아, 누구를 고용한 사람이야? 광문이를 지금 고용한 그 부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뭔가 의심쩍은 일이 뭔가 생겼나 봐. 그렇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얼마 후 돌아와 깜짝 놀라며 광문을 물끄러미 살펴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뒀어. 아, 뭔가 지금 사건이 있는 것 같지? 이 사람들이 광문이를 지금 믿어? 못 믿어? 뭔가 못 믿는 일이 있었나 봐. 그 못 믿고 뭐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의심을 받고 있네. 광문이를 지금 의심하고 있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광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자, 우린 독자 입장이라서 광문이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죠?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는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 의심받는 상황이니까. 그 후 며칠이 지났어요. 그 후 며칠이 지나. 이것도 뭐야? 사건의 날이라는 얘기죠? 이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네.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서 부자에게 돌려줬대. 아유, 얼마 전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리러 왔다가 아저씨가 계시지 않아서 제멋대로 방에 들어가 가져갔는데 아저씨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모르긴 뭘 몰라. 알았던 거지. 그리고 누구를 의심했던 거야? 아, 광문이 의심했던 거잖아. 이에 부자는 광문에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에게 나는 소인이다. 널 의심하다니. 장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볼 낯이 없다. 이렇게 말했대. 얘들아, 여기서 잠깐. 이때 장자는 누굴 지칭하는 거야? 광문이를 지칭하는 거죠. 광문이를 장자라고.
그치? 나보다 더 윗사람인 것처럼 뭐 했어? 칭송해서 말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됐니? 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럼 에피소드가 또 하나 끝났지? 광문이의 의심은 오히려 광문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게 알려졌고 오히려 광문이에게 대해서 뭐만 느꼈어? 부끄러움만 느꼈죠? 그래서 광문이를 뭐라고 칭했어? 너가 장인이다 이렇게 칭했다 이 말이죠. 이해됐어? 됐냐?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 에피소드도 그렇고 여기 에피소드도 그렇고 다 지금 누구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광문이. 그러면서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죠? 얘는 이타적이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다의 연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뭐 크게 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죄했대. 그리고는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들에게도 광문이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고 여러 종실의 빈객들과 공경 문화의 측근들에게도 지나치리만치 칭찬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빈객들이 모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밤이 되면 자기 주인에게 들려주었다.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나는 사이에 사대부까지도 양반들까지도 모두 광문이가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아우 광문이라는 애가 원래 거지 출신인데 이런 일을 아우 걔가 그렇대 라고 소문이 쫙 돌았다는 얘기지. 그 당시에 서울 안에서는 모두 전날 광문을 후하게 대우한 집주인이 현명하여 사람을 알아본 것을 칭송한과 아울러 약국의 부자를 장자라고 더욱 칭찬하였다. 그래서 맨 처음에 누구 도와준 사람? 자기 집에 숨어들었을 때 도둑이라고 의심했다가 그거를 의심을 해결했던 그 집주인과 두 번째 누구? 약국 경영하고 있던 부자도 뭐라고 칭송을 받았다는 거야? 뭐라고? 장자다라고 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하나 끝난 거야. 또 끝났어. 자, 그 다음 또 들어갑니다. 이때 네모칸 쳐. 몇 번째로 네모칸 치고 있냐? 자질구레하게 말하면 네 개째였는데 크게 봤을 때 에피소드로는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또 가보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돈놀이하는 자들이 대체로 머리꽂이, 옥비치, 이런 가재도구 및 전장, 노복 등의 문서를 저당 잡히고 본값의 10분의 3이나 10분의 5를 쳐서 돈을 주기로 마련했대. 이게 전당포 노릇한다는 거지? 물건 받고 뭐 빌려주는 거, 돈 빌려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광문이 빚보증을 서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아니하고 천금이라도 당장에 줬대. 아, 광문이가 저를 보증 서줬어요. 그러면 준다는 거야. 이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야? 광문이가 무지하게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이다 이 말이지. 광문은 외모가 극히 추악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하였어. 말을 잘 못해. 외모도 못생겼어.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할 만하고 만석키를 잘하고 철개의 물을 잘 추었다. 이거 광문이에 대해서 나름 묘하고 있는 거야. 묘사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되겠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광문이의 모습은 겉모습은 별로 볼 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볼 게 없다라는 거죠? 되겠어? 만석키라는 건 인형극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개무는 춤을 얘기하는 거야. 인형놀이 같은 거, 춤추는 거 이런 걸 잘했는데 아름답진 않았나 봐.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 네 형은 달문이다 라고 놀렸는데 달문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이름이 하도 유명하니까 네 형은 광문이다 이런 식으로 놀리기도 했다 이 말이야. 욕할 때 그렇게 하면서 놀았다 이 말이야. 또 광문이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홀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고 시부렁대면서 땅에 금을 그어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판정이라도 하는 듯한 신용을 하니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대고 싸우던 자도 웃음이 터져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버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잠깐 싸움을 해결하는 광문이만의 방법이 있네.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어서 싸움을 멈춰버려? 웃게 만들어서 같이 우통 벗고 막 금인을 대면서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서 그 싸움도 그냥 뭐하다는 거야. 갈등도 해결해버린다 이거죠. 내 말 이해됐어? 오케이. 자, 세 번째 계속되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광문은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존재라는 거 알 수 있어? 웃음을 주는 존재고요. 어린아이들도 누구를 알고 있다는 거야. 어린아이들도 누구를 알고 있어? 광문이를 알고 있다. 네, 그런 의미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광문은 나이가 40이 넘어서도 머리를 닦고 다녔어. 얘들아, 머리 닦고 다녔다는 의미가 뭐냐? 머리를 못 올렸네? 머리 닦고 다녔다는 게 뭐야? 결혼을 했어, 못했어? 못했다는 거야. 총각, 미혼이란 얘기야. 남들이 장가가라고 권하면 이렇게 말한대. 아이고,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니 나 같은 남자를 누가 이렇게 생겼는데 누가 좋아하겠냐. 여자들도 못생긴 남자 싫어해요. 그래서 난 그냥 아예 안 꾸며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이거는 자기 외모에 대해서 나름 뭐 하는 거야?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거야? 겸손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내 말 이해됐니?
그리고 남성 중심, 남자면 뭐 이런 사고방식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겸손한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남들이 또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가져 무엇하리?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저자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 게 보통이야. 아직 모처럼 뭐로 살고 있어? 얘들아,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 부르며 저작거리로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잔대. 어떻게 살고 있어? 거지 아니야, 거지. 거지로 살고 있잖아.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만 집 8만 호래. 와, 당시에 8만 개의 집이 있단데야. 8만 채.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데도 내 평생에 다 못 자게 된다라고 하면서 집에 대한 욕심도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여기서 또 뭐가 느껴져? 아까는 겸손이었다면 이번에는 욕심이 있어, 없어? 없죠? 가난한 삶에 대한 만족, 안분지족, 무욕의 삶이 느껴진다 이거야. 에피소드마다 인물의 캐릭터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잡아내셔야 됩니다. 알겠니? 됐어. 갑니다. 서울 안에 명기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명기가 기생 얘기하는 거야. 이름난 기생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광문이 성원해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대. 광문이가 아이고 그 기생 참 괜찮지 하고 인정을 해줘야지만 소문나고 돈도 벌고 손님들이 들끓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광문이가 말하면 말의 힘이 그 정도로 셌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계속 갑니다. 예전에 궁중에 우리마가 뭐냐? 군인들, 궁중 이렇게 호위하는 그런 군인들, 우리마, 각 전의 별감, 부마 도의의 청지기들이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심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 운심이 누구야? 명기 중에 한 명, 이름난 기생 중에 한 명의 집에 막 이렇게 군인 애들이 쫙 모여가지고 쫙 한꺼번에 간 거야. 운심은 유명한 기생이었다고 바로 설명 나왔네. 대청에서 숫자를 버리고 검은고를 타면서 운심대로 춤을 추라고 재촉해도 운심은 늑장을 부리며 안 췄어. 광문이가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상자에 앉았다. 그 술 모임에 얘가 제일 우두머리석에 앉았다 이 말이야. 그 별감들도 있고 막 그런데 광문이 비록 해진 옷을 입었으나 행동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의기가 양양해. 행동만 보면 누구 묻지 않는 자부심과 기운 센 게 느껴진다는 거지. 구람이 없어. 눈가는 짓무르고 눈에 곱이 끼었으며 취한 척 구역질을 해대고 형크러진 머리로 북상투를 튼 채였다. 온 자상이 실색하여 광문에게 눈짓을 하며 쫓아내려고 하였거든. 근데 광문이 앞으로 나가 무릎을 치며 곡조에 맞춰 높으락 낮으락 콧노래를 부르자 운심이가 곧바로 일어나 옷을 바꿔 입고 광문을 위하여 칼춤을 추었대. 와, 유명한 기생인 누구도 움직이는 게 광문이야? 누구? 운심이까지 움직이는 게 광문이야. 자, 여기서 잠깐. 그럼 운심이라는 이 기생은 왜 이렇게 이상한 옷차림에 이상한 춤을 추는 광문이의 춤사위에 맞춰서 그 노래에 맞춰서 자기도 춤을 췄을까? 왜? 이거야. 이 새끼들은 자기를 뭐로 봤을까? 춤추는 기녀, 기생으로. 광문이는 자기를 뭐로 봤을까? 사람으로.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뭔 말인지 지금 이해했냐? 그게 느껴지는 거야. 광문이는 자기를 인격적 대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의 행색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니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놀 수 있는 거지. 내 말 알겠냐? 광문이의 사람 대하는 법을 알겠어? 그리하여 온 자상이 모두 즐겁게 놀았을 뿐 아니라 또한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대. 이 애들도 광문이랑 벗을 맺을만 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행색이 이상하고 누추하고 완전 거지 새끼인데 벗으로 삼을만 했다 이거야. 왜? 뭘 갖추고 있으니까? 격을 갖추고 있으니까. 사람은 품격이라는 게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되냐? 그거는 옷차림이나 행색을 갖고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교양 수준, 격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광문이가 신분상으로는 겁나 하층민이지만 격으로 따지면 그 격을 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갖추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거지. 멋있지 않니? 이런 게 멋있는 거야. 이런 게. 우리도 품격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하층민은 되지 맙시다. 난 니들이 거지로 사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운심이는 그걸 봤기 때문에 같이 분위기를 맞춰서 춤을 출 수 있었던 거야. 그 노랫가락에 맞춰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메인 주인공 역시 누구야? 광문이지 뭐. 그지?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였던 것 같아? 광문이의 어떤 모습?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이었다.
그런데 이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면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죠. 보고 배워라 이 새끼들아 이거야. 누구들? 사대부들, 양반들. 그래서 양반을 뭐 하려는 의도가 있었어?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문이의 신분을 뭐로 깔은 거야? 하층민으로 깔은 거야. 거지 새끼로 깔았죠.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소설이 또 특이한 점. 자, 인물은 주요 인물 누구밖에 없어. 광문이 한 명밖에 없지 않냐 사실은? 계속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 선생님이 이거 정리할 때마다 뭐가 계속 바뀌었어? 이야기가 바뀌지 않았나? 에피소드가 바뀌지 않았나?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에피소드, 사파, 연속되는 사파, 나열이라는 거지? 알겠죠? 이 사람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야. 박지원 소설에서 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알겠니? 네, 요런 구조 네,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점은 당연히 나라는 인물은 없었으니까 1인칭은 안 되고요. 마음속 생각 다 읽고 가거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은 변함이 없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지원 소설 중에는 1인칭 소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고전소설과 얘는 좀 달라. 일반적인 고전소설은 어떤 인물이 나와? 영웅적 인물. 여기는? 없죠? 제자가인. 없죠? 외모 뭐하다 그랬어? 주인공이 광문인데 광문이가 지금 제자가인 형이냐? 영웅적인 인물이냐? 아니잖아. 겁나 추악하게 생겼어. 그지? 그리고 행색도 초라해. 그러나 뭘 갖고 있다는 거야?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누구 비판하려고? 사대부 비판하려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대로 연결돼서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유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한 거 하나 찾아낸다. 상황, 비극적 상황을 희극으로 과장했니? 그런 내용은 없죠? 네, X. 비극적인 걸 가장해서 희극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 X입니다. 두 번째, 한 인물에 대한 광문이네. 여러 가지 일화, 맞죠? 주제 강조, 맞아? 맞네. 답이네 뭐 몇 번이야? 2번이죠. 1번 문제가 이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 묻는 거잖아. 아, 이렇게 전개되는 건 일화 소개를 통해서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전기적인 사건 우리 뭐 얘기하는 거지? 비현실적인 요소. 네, 이 소설에 없었어요. 비현실적인 요소는 없었죠. 도술 부리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 X. 근데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 없이도 인물의 대화랑 행동만 객관적으로 전달돼? 그러면 작가 관찰자 시점인데 고전 소설에서 작가 관찰자 시점은 없다. 인물의 마음을 읽던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던 서술자 목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 작가 관찰자는 있을 수 없어.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X. 그 다음 다양한 계절 변화를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네, 관계없죠. X입니다. 알겠어? 그 다음 갑니다. 2번 문제. 자, 내용이입니다. 세부 내용이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랍니다. 집주인. 광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그를 미행했다. 맞아? 거적을 왜 가져가지 저 새끼가? 따라가 본 거지. 그때 거지를 싸서 하는 걸 보면서 아, 얘 의로운 아이구나. 이런 생각했죠? 맞네요. 여기 에피소드 중에 있었습니다. 여기 에피소드 중에. 그 다음에 광문은 병든 아이를 죽였다는 오해를 받고 거지 속으로 해서 쫓겨났니? 그랬지. 그래가지고 막 도둑이라고 오해받고서 막 도망쳐가지고 집주인 있는 데로 간 거잖아. 맞죠? 광문은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여 사람들의 싸움을 멈추게 했다. 맞죠? 다 같이 웃어버리게 만들었잖아. 부자는 자신의 처족과 간 행동으로 인해 광문을 의심한 거 맞아? 그죠? 나중에 그게 아닌 걸 알고서는 광문이가 돈 훔쳐간 게 아닌 거 알고서는 부끄러워했다. 그리고 광문이를 장자다 이렇게 칭했다고 그랬죠. 에피소드에 있었어요. 자, 아이들은 자신이 광문의 동생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 그건 아니지. 뭐라고 표현했어? 아이들이 서로를 뭐 할 때? 욕할 때 달문이 동생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자부심의 표현은 아니죠. X입니다. 네. 따라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가볼까요? 3번 문제 봅니다. 보기는 문학 동아리에서 윗글의 주제에 대해서 토의한 내용입니다. 적절한 것끼리 묶어라 그랬네. 자, 기억 볼까? 광문의 노래에 춤을 맞춰 춤추는, 노래에 맞춰 춤추는 운심을 본 양반들이 광문과 벗이 된 것에서, 오케이, 작품 내용이죠? 그 다음, 신분제도의 모순 풍자? 이거 아니라니까? 박지원 이거 아니라니까? 양반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 한 사람 아니라니까? X야. 양반 비판을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제발 좀. 기억 없습니다. 니은. 거지의 모습이지만 어진 인품을 가진 광문. 맞죠? 주인공이네. 내세운 것에서.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는 말인 것 같아. 의미 돼 안 돼? 되죠.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로움을 갖추고 있는 품격 있는 인간이 중요한 거죠. 오. 디귿 갑니다. 돈놀이라는 자들이 광문이의 보증이면 값비싼 담보 없이 빌려줬다는 것에서. 오케이. 삶에서 신의가 중요한 덕목이다. 신의, 믿음, 신뢰성. 오케이. 맞네요. 답은 우선 나왔다.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뭐랑 뭐야? 니은 디귿 3번이 우선 답이겠네. 자, 리을은요. 부자가 광문에 대해 한 말이 두어 달 지나는 사이에 4대부까지 알게 되는 것에서. 오케이.
남의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이다. 아니라 의로운 것은 널리 뭐한다. 퍼진다라는 의미를 말한 거야. 관계없습니다. 네, X. 그래서 답은 니은 들어가 있는, 니은 디귿 들어가 있는 몇 번이었다. 3번이었습니다. 내용 이해되겠습니까? 재밌지? 박지원 소설은 재밌어. 왜냐면 니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박지원은 폐간 기설을 본받았었어. 그 당시에 기존에 갖고 있던 소설 작법이 아니야. 기존 소설들은 어떻게 썼는데 옛날 고서들의 내용을 본받거나 베껴서 썼거든. 그래서 한간에 떠도는 기이한 얘기로 소설을 쓰는 걸 싫어한다고. 기본적인 전통적인 작법은. 근데 박지원은 특이하게도 동네에 떠도는 이야기, 폐간기서, 양반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기이한 이야기들을 긁어 모아서 그걸 모아서 소설 작법을 했어요. 그래서 정조가 박지원을 나름 이뻐했어. 정조대왕 알지? 사도세자 아들 정조가 박지원을 이뻐해요. 그래서 박지원한테 뭘 자꾸 쓰라고 막 그래. 쓰라고 하면서 혼낸다? 되게 웃겨. 그러니까 정조가 박지원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이중적이거든. 자꾸 뭘 시켜. 그러면서 다른 신하들 앞에서는 또 박지원을 까. 그래서 우리가 정조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 사실은 정조는 박지원으로 알고 계속해서 뭘 쓰게 하고 싶었던 거야. 글을 쓰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 사람의 그 기법, 글의 기법이 맞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대놓고 두둔할 수가 없어. 왜? 당시에 신하들은 다 뭐니까? 기존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정조가 머리가 좋다고 그러는 거야. 요걸 가져가면서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박지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박지원의 글을 살려둔 거야. 나중에 박지원 글을 다 불태워 없애라 어째라 그렇게 막 난리가 났었거든. 그런 분서갱유의 상황에서도 박지원을 결론적으로 살려낸 건 여하튼 정조기 때문에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여하튼 박지원이 나름 정조를 좀 인정하고 거꾸로 말했다. 정조가 박지원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박지원 글은 재밌어. 현대소설과 견줄만 해. 아주 다르지 않습니다. 니네 혹시 성석재의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기억나?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학교에 있었어? 교과서에 있었던 소설인데. 나중에 하게 될 거야. 작년에는 수특에도 있었는데 올해는 수특이 없더라고. 재밌는 소설이거든. 되게 기법이 비슷해. 그냥 보기에 병실인데 사회의 농촌사회의 문제점을 꼬박꼬박 지적해. 그런 작품이랑도 연계 그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광문자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넘깁니다. 11강? 11강 맞나? 이춘풍전? 이춘풍전 가겠습니다. 11강으로 갑니다. 또 한 번 읽어봅니다. 이춘풍전들은 또 이것도 많이 아는 소설 아닌가? 나만 아나? 니들도 좀 익숙할 것이요. 한번 읽어봅니다. 또 눈으로 싹싹 읽어주는 센스.
소설 읽을 때는 항상 인물을 생각해야 돼? 멍 때리고 읽으면 안 돼? 그 인물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되면 딱 밑줄도 긋고 체크도 또 하고 그래야지. 한번 읽었어? 이거는 좀 아는 얘기지? 새롭냐? 대답. 새로워? 뭐 어려운 소설은 아니라서. 요거 이춘풍전으로도 나오고 춘풍의 아내 혹은 춘풍의 철하고도 나와. 그리고 요게 고전 소설에도 있고 희곡 작품에서도 있어. 오태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작해가지고 창작을 해가지고 쓴 희곡도 있습니다. 내용의 스토리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다른 류의 작품이 나와도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잡아내시면 돼. 알겠지? 네, 가봅니다. 자, 이춘풍전이라는 작품 우리 수특 지금 11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이 지금 이춘풍전이니까 당연히 저는 이야기란 얘기고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야? 이춘풍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 소설 읽기 전에 뭐 반드시 보라 그랬어? 있으면 보기를 꼭 확인해라. 자, 3번 문제에 보기가 걸려있는 것 같은데? 쏘리 4번 문제. 자, 4번 문제 보기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의 사회적 현실과 관련하여 감상할 때 더욱 흥미로워요. 이 시기에는 시장경제의 발달로 상업적인 유흥문화가 발달하고 유교의 바탕을 두었던 사회체계와 가치관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당시 사회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이 작품 속에서 사회적인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거야? 무슨 경제?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지? 야, 시장경제가 생겨났다라는 건 뭐야? 뭔가 사고 파는 상업적인 게 되게 많이 뭐 했어? 발달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문화도 생겨났대? 뭐 기존에도 없진 않았겠지만 유흥적인 게 훨씬 더 많이 기존에 비해서 많이 뭐 했다? 발전했다, 발달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유교적인 가치관도 뭐가 생겼어? 변화가 생겼다 이 말이죠. 유교적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 말이야. 자, 선생님이 지금 보기를 통해서 이걸 정리했어. 큰 틀을 잡았어. 요 내용들에 대한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이 어디 안에 나올 거라는 거야. 소설 속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랑 매칭을 시키면서 이제 읽으시면 된다 이겁니다. 읽기법은 안 바뀌어요. 똑같습니다. 알겠지? 자, 갑니다. 자, 줄거리 없습니다. 그대로 내용 들어가시면 돼요. 평양성내 거리인데요. 이 집 저 집 빌자하니 맥을 봤더니 지금 현재 공간 배경은 어디가 나와 있어? 평양이라는 게 공간 배경입니다. 근데 거린이 됐다 그랬으니까 뭐 됐다는 거야? 거지 됐다는 거 아니야? 자, 니네 미리 읽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이 거지 된 사람이 누군 거야? 이춘풍인 거지? 그럼 원래는 거지가 아니었는데 이 새끼가 뭐가 됐어? 돈 잘못 써서 거지 됐다 이거죠? 자, 가봅니다. 노소인민, 아동주졸, 이놈 저놈 꾸짖으니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이춘풍을 꾸짖는다 이 말이야. 걸식도 못하리라. 아이고 저 밥 좀 주세요 라고 비는 말도 못한다 이 말이야. 어디로 가잔 말이냐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추월이 앞에 나가 앉아 간절히 비는 말이 추월아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조선이 인정지국이어든 어찌 그리 박절한가. 다시 말하면 추월이가 나한테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지. 그지?
날 살리게 내가 자네 집에 도로 있어 물이나 깃고 불사환이나 하고 있으면 어떠할꼬 그렇네. 얘들아 요거 내가 물이나 깃고 불사환이나 하겠대.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니네 집에서 집사할게 집사. 일할게. 나 좀 니네 집에서 좀 써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맞냐? 자 그냥 내용상 집사 역할. 집에서 일하는 머슴으로 날 부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추월이 거동보소. 자, 이 문장 추월이 거동보소 이거 무슨 투 문장이지? 판소리 투 문장이네. 판소리에서 창하는 사람이 마치 서술자처럼 뭐 하는 거야? 관객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누구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쓰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월이 거동보소 이런 말 나오면 무슨 투다라고 한다? 판소리 투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눈을 흙어보면서 말합니다. 네, 판소리 투 문장. 여보소 이 사람아 자네가 전행시를 못 고치고 한해 소리 하려면 내 집에 다시 오죠 마소 이랬어. 아, 너 나한테 한해라는 격칭을 쓰면 안 되지. 호칭이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닌데 이 말이지. 이렇게 구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춘풍이 할 일 없이 아가씨 말이 절로 나오고 존대가 절로 나온다. 니네 너랑 나랑 이제 위치가 뭐 하자는 거야. 다르더라 라고 말한 거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누구랑 누구의 관계가 보였어. 춘풍과 누구? 추월의 관계죠. 원래 뭐 하는 사이였는데 한해 하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뭐 하는 사이로 바뀐다는 거야. 존대해야 되는 사이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누가 알거지 됐어? 춘풍이가 알거지 돼가지고 네, 추월이한테 니네 집에서 나 좀 기거 좀 하게 해줘. 시키는 일 다 할게.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지금 춘풍이가 좀 어떻게 됐어? 뭔가 비참하게 됐죠? 왜 이렇게 된 걸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춘풍이 이날부터 추월이네 집 사환 역할을 합니다. 집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생불여사라 가련하다. 자, 생불여사 가련하다. 요거. 살아있으니 죽은 것만 같지 않다. 살아는 있으나 죽은 것만 같지 않아. 사는 모습이 되게 뭐 하자는 거야? 비참하다. 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특히 누더기 차림으로 이리저리 다닐 적에 거동볼짝 시면 종로에 산거지다. 아이고, 요것도 다 누구 목소리야? 계속 이어지네, 누구 목소리가? 서술자 개입 계속 이어지죠? 꺾음새로 표시한 건 다 서술자 개입입니다. 조석 먹는 거동 보면 계속 서술자네. 이 빠진 헌사발에 누른밥에 토장덩이 제격이라 수저도 없이 뜰 아래 부엌에서 먹는 거동. 아이고 제 신세 스스로 생각하니 목이 메어 못 먹겠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누구의 모습이야? 춘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얘들아 요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여기 산거지다. 요까지를 서술자 개입으로 보시고요. 여기 앞문장부터. 생불여서부터 여기까지 춘풍의 여기 대해서 얘기하는 거. 네, 여기 서술자 개입이고요. 요 뒷부분은 누구의 모습이야? 춘풍이가 지내는 생활의 모습. 춘풍이의 생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이 생활 모습의 핵심 포인트는 뭐야? 그 집골로 지내요. 이 말입니다. 굴욕적으로 지내요. 이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주야로 한량들은 청산에 구름 모이듯 수륙제에 노승 모이듯 수륙제에 늙은 스님들이 모이듯 개성부에 장사가 모이듯 듣들이 듣듯 비유적 표현이지? 자, 누구네 집에 모였대? 추월이 집으로 모여왔대. 자, 이게 원관념인데 여기서 잠깐. 아니 왜 추월이네 집으로 모여? 추월이의 그럼 신분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아, 사람들이 모여? 여자네 집에? 얘 뭐야? 기생이구나, 기녀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뭔가 앞에 스토리가 이제 해결되지 않아? 춘풍이가 기녀 추월이네 집에서 한 해 하면서 여기서 잘 지내다가 돈 한 판 다 잃고 이제 그 집 꼴 돼가지고 이 집에서 얹혀 살고 있다. 이 상황 아니야. 상황이 됐죠? 자, 계속 갑니다. 온갖 희롱 다 하면서 좋은 술 안주에 배반이 낭자하며, 배반은 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가일곡 노래도 하죠. 화답하며 한창 이리 놀 때 춘풍의 거동보소. 다 판소리 말투입니다. 뜰 아래에서 방을 엿보니 눈에는 풍년이요 입에는 흉년이라. 야, 이게 뭔 말이야? 그냥 대꾸 구조가 착착 입에 붙는다. 눈에는 풍년, 왜? 볼거리가 풍성하다 이 말이야. 입에는 흉년이야. 왜? 먹을 게 없더라 이 말이야. 그 집꼴로. 여기서 지금 사환신세, 집사처럼 살고 있으니까. 제 신세를 생각하고 노래합니다. 세상 가소롭다. 나도 경성장부로. 얘들아, 원래 평양 사람이 아니네. 춘풍이는 원래 어디 사람이었어? 경성 사람이었는데 어디로 온 거야? 평양으로 왔다는 거지? 누구네한테? 추월이한테. 경성장부로 왈자 번님 취담하여 추루 미색 가무 중에 수만금을 허비하고. 어머나 이게 뭔 말이야? 술에 취해서 미색을 밝히다가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유흥을 즐기다가 돈 다 썼다 이 말이지. 이해됐지? 아까 얘기했잖아. 보기에서 무슨 문화가 자꾸 발달한다고. 유흥 문화가 발달해.
또 왜 시골 내려와서 주인을 작첩하여 불언 상리하랬더니 이 지경이 되었으니 세상사가 다 가소롭다. 시골로 가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한번 했어요. 이때는 엄동이라 일락서산하고 바람은 솔솔하고 월색은 조용한데 뭔가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쓸쓸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됐냐? 그 다음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내 전정을 들어보고 내 마음 들어보고 고향에 전하여라. 내 고향에 가서 좀 말 좀 해줘. 내 처가 있는 곳에 가서 말 좀 해줘. 우리 처자 그리워라. 나를 그려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리저리 생각하니 대장부 일총간장 봄눈 쓸듯 하는구나. 이런전 저런전 다 버리고 전해하던 가사 나하여 부세라고 하면서 매화타령이라는 가사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야. 언제적을 생각하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매화야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온다. 핌직도 하다마는 백설이 분분하니 필지 말지 세상사 가소롭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신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상황 이해됐어? 됐어. 이때 상황이 또 나오죠? 이때 강조합니다. 사건의 날이죠. 추월의 방에 놀던 한량들이 노래를 듣고 의심하니 추월이 무색하여 하는 말이 내 집에 사환하는 놈인데 서울에 이춘풍이라 하는 놈이 그냥 소리를 하니 신청치 마세요. 아유 신경 쓰지 마세요. 한량들이 이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이미 우리 파악했지만 이춘풍은 원래 어디 있던 애야? 경성. 서울에서 지금 어디로 놀러 온 애야? 평양으로. 그러고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주저앉은 거지 지금. 야 서울 산다 하니 불쌍하다 하고 술 한 잔 가득 부어주니 춘풍이 갈지 우갈하여 받아먹으니 가련하더라. 누가 이렇게 평가했어?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네, 인물 평가. 에휴 가련하다 춘풍이 이거죠. 갈지 우갈은 뭐니? 엄청난 갈증으로 그걸 받아 마셨다 이 말이야. 엄청 허겁지겁 술을 마시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각설. 자, 각설했으니까 내용이 또 뭐 하는 거야? 스토리가 바뀌죠? 얘들아, 바뀌기 전에 그 앞에 에피소드에서는 뭘 보여줘? 춘풍의 지금 어떤 모습? 거짓골, 비참한 삶을 계속 강조해 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갑니다. 이때 춘풍의 처가 상황이 바뀝니다. 가장을 이별하고 100가지로 생각하여 자, 가장을 이별했어. 이 가장이 누구야? 이춘풍 얘기하는 거죠. 자기 남편을 이별하고 생각하다가 주야로 탄식하는 말이 멀고 큰 장사에 소망 얻어 편안히 돌아오기만 천만 축수 기다리오. 남편이 지금 평양으로 간 이유가 있네. 뭐하러 갔다는 거야? 큰 장사 때문에 갔다는 거지? 야, 큰 장사 때문에 갔다는 건 아까 보기에서 나왔던 무슨 상황 얘기하는 거야? 시장 경제 상황, 돈벌이 하러 갔다 이거잖아. 편안히 돌아오세요라고 바라고 있는데 이 새끼 돈 벌어가지고 저지랄 떨고 있는 거지. 기생집에서. 그제? 그런 상황인 거야. 춘풍이 아니오고 풍편에 들려오는 말이, 소문에 들려오는 말이 서울 사는 이 춘풍이 평양 장사 내려가서 추월을 작첩하여, 작첩은 첩으로 삼았던 뜻이야. 첩을 만들었어. 호강으로 논일다가 수만금 재물 다 없애고 추월에게 구박받아 사환한단 말을 듣고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합니다. 소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단 얘기지? 자기 남편이 병신됐구나라는 걸.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보자고. 에고 이 말이 웬일인고 슬프다. 이내 가장 나와 같이 만났건만 어이 그리 허랑한고 청룸 이색에 한번 칩해도 어렵거든 만리타양에서 막중국전을 대돈변으로 내어가지고 또 낭패하단 말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대돈변이라는 게 뭐야? 돈을 빌렸단 얘기야. 돈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망신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말이야. 번 돈 다 까먹고 돈 빌려가지고 그것까지 다 써먹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몸쪽 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에고 답답스런진고 니를 바라고 산단 말인가. 전생에 무슨 대로 여자가 되어 가장 한번 잘못 만나 평생 고생하는구나. 자신의 신세 한탄이지. 이건 자기 신세를 한탄한 거야. 남편 때문에 나도 병신됐다 이거야. 이내 팔자 이렇도록 되었는가. 어찌하여 살잔 말인가. 박병한 이내 팔자 도망하기도 어렵다라고 말하면서요. 종남산 다달아서 물명주 질긴 수건 한 끈 나무에 걸고 목매어 죽고지고 나 차라리 자살할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본 거야. 여자가 되어나서 이런 팔자 또 있는가? 연마국의 십전대왕 아기사자 빨리 보내어 내 목숨 잡아가오 라고 말해줘. 여기는 뭐야? 죽고자 함이죠. 죽고자 할 정도로 자기 신세가 허망하다라는 거,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다가
생각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 자, 가봅니다. 이를 갈묘하죠. 평양 찾아가서 추월이 집 찾아 불문곡직 달려들어 추월의 머리채를 감아주고 춘풍에게 달려들어 허리띠에 목을 메어 죽으리라. 아, 그래, 이렇게 죽는 것보다 춘풍한테 이렇게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여하튼 간에 평양으로 뭐 하겠다는 거야? 가보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자, 갑니다. 다시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리도 못하리요. 어이하여 살잔 말인가. 내 가장을 경성으로 데려다가 살릴지라도 어찌하리요. 아무리 생각하여도 할 수가 전혀 없다. 소년의 패가하여 일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야로 품을 팔아 전국빚을 갚은 후에 의식 걱정 아니하고 우리 양주 100년 활약하쨌더니 처음부터 잘 산 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과정이 쭉 거쳤어. 그런데 원수로다. 누가? 평양장사 원수로다. 아이고, 괜히 장사 갔다가 돈 많이 버니까 그 돈 갖고 추월이랑 지내다가 신세 망천 내 남편 너 때문에 나까지 신세 망치게 됐으니 왼수덩어리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되는 신세 한탄이었습니다. 이해되겠지? 그 다음 갑니다. 이렇듯 지내고 있는데 얘들아, 이렇듯 지낸다는 건 계속 뭐 하면서 지내고 있어? 신세 한탄을 하면서 계속 지내고 있는데 뒷집에 참판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참판의 아내. 노대 가면 돌아가시고 자제 문장으로 소년 급제하여 갖은 청안 다 지내고 참판으로 근년에 평양감사로 불구에 평양감사한단 말 듣고 춘풍에 처 개교를 생각더니 여기서 잠깐 여자가 뭘 생각했어? 개교를 생각했어. 뭔가 계략을 짰다는 거죠? 생각을 바꿉니다. 아, 그 댁이 비난해 가난해서 국록을 타서 수다 식구 사는 중에 많은 사람들, 많은 식구들이 사는 중에 그 대부인이 있단 말을 듣고 침제품을 얻으려고 그 댁에 들어가니 침제품이 뭐야? 바느질품 팔으려고 그 집으로 가니 후원 별당 깊은 곳에 참판의 대부인이 평생에 누워 행세에 가난키로 식사도 부실하고 초췌하다. 춘풍 아내가 생각합니다. 이 댁에 부치어서 가장을 살려내고 내가 이 집이랑 친하게 지내가지고 이 춘풍을 살려내고 추월이를 설치하여 보리라. 추월이를 내가 어떻게든지 벌을 한번 줘버리다 이거지. 단단히 마음 먹고 침제품을 힘써 팔아 얻은 돈양 다 들여서 참판 대부인 조석진지 차려가니 부인이 이외에 때마다 받아먹고 감지덕지하여 아이고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주야로 근심했는데 하루는 네모까지입니다. 하루는 사건의 날이죠. 참 춘풍에 쳐들어 이르는 말이 네가 형세도 어렵고 침제품으로 살아간다 하는데 날마다 차담상을 이게 뭐야? 음식상 얘기하는 거야. 지어오니 먹기는 좋다마는 도리어 불안하다. 너 나한테 이러는 게 뭐야? 너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제? 춘풍 아내가 말하죠. 소녀 집에 음식 있어 혼자 먹기 어렵사기로 만화님 잡수실까 하와 드린 것이니 황송하여이다. 그런 의도 아니에요. 이 말이지. 대부인이 이 말을 듣고 매일 사랑하고 기특히 여겨 못내 생각하되 하루는 참판 영감 무난하고 말합니다. 요사이 무슨 좋은 일이 계신지 화기만한하시나이까. 얼굴 안색이 좋으시네요. 대부인이 말합니다. 춘풍의 처가 음식을 가져와서 내 기운이 절로나고 감격스럽습니다. 참판이 이 말을 듣고 춘풍의 처를 청하여 치사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인사를 하죠. 기특히 보고 매일 사랑하더라. 관계를 좋게 만든 거야. 그제? 사실은 이거 누가 아이디어 짜서 이렇게 한 거야. 그냥 춘풍의 처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 계획이 있어서 사실은 접근한 거지. 그제? 오케이. 자, 그래서 마음을 샀어. 자, 이렇게 지내고 있는 중에 천만 의회에 참판 영감이 평양감사를 하게 됐대. 그럼 지금 이거 참판 영감이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지금? 평양으로 가야 됩니다. 자, 희희낙낙 즐거워할 적에 춘풍의 처 대부인께 여쭙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온 거지. 이번에 천운으로 평양감사 하셨으니 이런 경사가 없사이다. 너무 좋아요. 대부인이 말하죠. 나 평양 가려 하니 너도 함께 내려가자. 가자, 같이 가자. 춘풍이도 찾아보고 구경이나 하는 것이 어떠뇨? 대부인이 먼저 요청합니다. 춘풍의 처가 먼저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부인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부인의 요청을 사실은 누가 엄청 바라고 있었을까? 춘풍의 처가 바라고 있었겠죠? 춘풍의 처 여쭙니다. 소녀는 고사하고 오랍이 있사오니 비장 한 목 주시기 바라나이다. 야, 자리 요구합니다. 비장짜리를 저희 오랍이한테 주세요. 대부인이 말합니다. 네 청이야 아니 들을 소냐. 그래, 네 청이니 내가 들어줄게. 사실은 엄청난 자리를, 직위를 요구한 거야. 하고 감사께 통기하니 감사가 또 허락해주죠.
제가 비장할 양이면 밥비 거행하라 하니 춘풍에 쳐 없는 오랍이 있다고 제가 손수 가려고 여자 의상 벗어놓고 남자 의복 치장한다. 아하. 춘풍의 아내의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춘풍 아내의 오랍이 자격으로 비장이라는 직급을 받아서 평양감사랑 동행을 해서 가겠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 찾겠다는 거야. 춘풍이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춘풍이뿐만 아니라 추월이까지 불러들이고 추월이를 벌 주죠. 그래서 춘풍의 돈을 다 환수시킵니다. 그리고 춘풍이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온 춘풍이는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구해준 줄도 모르고 그 앞에서 겁나 위험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내가 비장이었다라는 걸 알아차리고서는 허허 부끄러워하지. 그러면서 이제 둘이 잘 삽니다. 그렇게 얘기가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이거지 뭐. 유흥문화. 그 다음에 유교적 가치관이 변화됐잖아. 왜? 여자는 안 돼가 아니라 여자가 오히려 사건을 뭐 하고 있어? 해결하고 있지? 춘풍의 아내가 이제 사건을 해결할 거거든. 그런 유교적 가치관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냈다 이겁니다. 여기서도 봐봐. 누가 당했어? 남자. 춘풍이가 당합니다. 오히려 기생인 추월이가 챙기지? 네, 그런 상황이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당시 시대에 뭘 보여주고 있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조선 후기 시장 경제를 통한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기억하시고요. 이 작품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안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상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남장 여자야. 누구? 춘풍의 처가 곧 누구였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회계 비장이었다라는 거. 비장이라는 거 직급 이름입니다. 기억하시고 아직까지 무슨 말투가 많이 보였어? 판소리 말투 많이 보인 거 기억하시고 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니? 서술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기의 목소리와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정리되셨으면 그대로 문제풀이 같이 갑니다. 1번 보세요. 내용상 뭐하지 않은 걸 고르래.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보자. 추월이 거동보소와 같이 서술자가 작중인물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며 뭐야 이거. 추월이한테 특정 행동을 요구한 거니? 아니잖아. 오히려 누구한테 얘를 보라고 집중시키고 있는 거야.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라고 봐야겠지? 틀렸네? 답 나왔다 야. 몇 번이야? 1번. 나머지 또 같이 볼게. 눈에는 풍년, 입에는 흉년이라는 같은 관형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맞죠? 춘풍의 상황. 이때는 엄동이라 일락서산하고 월색은 조용한데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우울한 심리와 조응 맞아떨어진다. 쓸쓸하고 외로운 느낌. 맞죠? 춘풍이 갈지우지하여 받아먹으니 가련하더라 라고 말하는 데서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직접평가. 맞죠? 각설이라는 표지를 활용하여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병렬적으로 보여줬다. 요거는 각설이 무조건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작품에서 이런 효과가 있나 봐야 돼. 각설은 원래 이때 다른 에피소드로 넘어가는 거거든. 근데 이 작품에서는 이 각설이 같은 시간대 서로 다른 공간의 이야기인지를 확인하라 이거야. 한쪽은 어서 이야기? 평양. 한쪽은 어디? 경성, 춘풍의 아내.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제시한 거야. 알겠지? 오, 맞는 말. 요거 자유 선택지 잘 기억하세요. 알겠지? 오케이, 갑니다. 2번. 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랍니다. 1번. 춘풍의 사정을 아는 평양 사람들은 춘풍을 도와? X. 아무도 안 도왔죠? 춘풍은 경제력과 상관없이 일관된 태도? 아니죠. 한량들은 고향을 떠나서 어렵게 살고 있는 춘풍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춘풍의 아내는 왜냐면 한량들은 아까 술 한 잔 줬잖아. 그지? 불쌍해 여기서. 그다음에 춘풍의 아내는 자신의 목적을 숨기고 참판댁에 의도적 접근. 맞니? 맞죠? 자기의 뭔가 뜻이 있어서 음식을 갖다 해준 거잖아. 맞죠? 적절한 거 몇 번이야? 4번이죠. 대부인은 춘풍의 아내를 위해 평양에서 춘풍을 찾아주겠다고 다짐했어? 아니 같이 가자고 하는 거지 찾아주겠다는 건 아니지. 같이 가서 찾아보고 구경도 하자 그런 거지. 근데 춘풍의 아내가 저 말고 저희 오라비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한 거지. 비장자리 주세요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그 오라비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지가 하는 거죠. 네. 자, 3번 갑니다. 억구풀이에요. 기억.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네. 기억에서 춘풍은 인정에 호소하여 추월을 다시 속이려 한다? 기억이 뭐였더라? 그거지 뭐 맨 처음에. 맨 첫 부분.
추워라 내 말 잠깐 들어봐라. 조선이 인정지국인데 너 어떻게 이렇게 박절하냐. 이게 속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죠. 예정을 생각해서 날 거두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야 틀린 거 바로 나왔다. 야, 몇 번이야? 1번이죠. 네, 나머지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기 내용 우리 이미 확인했고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봅시다. 1번 갑니다. 한량과 왈자들이 즐겼던 술자리 장면을 통해 오케이 상업적 유흥 맞죠? 두 번째 춘풍이 빚까지 내어 장사에 나서는 모습에서 오케이 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 맞죠? 그래서 아내가 그 얘기했잖아. 빚내가지고 갔는데 병신됐구나 이거잖아. 그지? 맞죠? 가장과 가정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아내의 모습에서 아내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 맞아 틀려? 맞죠?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회가 허실이 있다. 빈 공간이 있었다. 맞죠? 어머니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른 척하는 참판의 행동을 통해 유교적 가치관이 흔들리는 양상. 참판은 오히려 자기 엄마를 잘 돌봐준 누구한테 고마움을 표현했어? 춘풍의 처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죠? 자기 대부인 다 잘 돌봐줘서. 근데 이게 경제적 어려움을 모른 척하고 있는 행동이었어? 아니 얼마 못 벌어오는데 먹을 입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돼 있었지. 그지? 모른 척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X. 틀렸네. 몇 번이야? 4번. 춘풍 아내의 부탁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대부인과 참판의 모습에서 오케이? 임의로 관직을 주고받는 세태가 있더라. 그지? 비장을 그냥 허락했잖아. 상대방이 누군지 보지도 않고 춘풍의 아내가 부탁하니까 그대로 그래 비장은 네 오라베한테 줄게. 그런 거 아니야. 우와. 그런 세태가 당시에 있었다. 맞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이야?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이춘풍 전까지 해서 네, 고전소설, 중요한 고전소설을 좀 오늘 좀 많이 했어요. 의미상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잘 기억하시고 자주 등장하는 소설 중에 하나니까 네, 또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해둡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할게요.